인간 사는 세상이라는 게 워낙 항상 시끄럽고 요란한 것이기는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 사태만큼 참 이렇게 정신 차리기 어려운 그런 시대도 있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어느 동영상을 찍을까 이것저것 고민을 하는데 뭐 한두 가지를 가지고 고를 수 있어야 좋겠는데 정말로 난삽하고 난잡해도 이렇게까지 그럴 수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을 좀 정리하는 그런 얘기를 하나를 좀 꽁트를 만들어서 같이 감상을 해보실까 싶습니다. 채널 24K 하석용의 단도직입을 오늘은 제가 한 지금부터 50년도 더 전에 썼던 꽁트인데요. 이거를 풀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좀 감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봐도 소용없고 저렇게 봐도 대책이 서지 않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때에 그 이유를 어떻게 설득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단단히 붙잡을 수 있겠는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논리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적어봤던 얘기입니다. 가을이었는데요. 초가을이었습니다. 진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갔었습니다. 가을 들판을 여행을 하다가 자그마한 시골 초등학교, 아주 한적하고 한가로워 보이는 시골 초등학교 교정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운동장 주변으로는 코스모스하고 구절초 이것들이 섞여서 아주 예쁘게 가을의 풍광을 빚어내고 그야말로 초추의 양광이 조용히 교정을 내리쬐고 있는 그런 시간,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교정에 들어섰는데 두런두런 교실에서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한 교실이지요. 그 교실에서 두런두런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됐지요. 그래 칠판에 쓰여 있는 이제 선생님의 글씨도 좀 보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엿듣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무슨 공부를 하는지 자연히 알게 됐을 것 아닙니까? 마침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계신 내용은 우리의 안중근 선생이 이토 히로부미를 할빈에서 저격한 그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계를 보여주신 안중근 선생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해방을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학동들에게 열심히 이제 설명해 주시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을 하지 않을 정도로 뭐 아무 동작도 없던 한 소년이 벼랑간 손을 들면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무개야 무슨 질문이냐 얘기를 해봐라. 거의 백발이 희끗희끗 나오기 시작한 이제 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신 노교사셨는데요. 아주 점잖아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질문이 뭐냐? 그리고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년이 일어나서 떠듬떠듬 이야기를 합니다. 요령 있게 딱 뭐 정리해서 질문을 하는 그럴 만한 학년은 아니었으니까요. 선생님, 요체가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은 그렇게 훌륭하시고 위대한 우리의 선조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는 바람에 그렇게 아까운 우리의 의사 한 분만 잃어버린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죽어서 해방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요약한 건데 참 제가 듣기에도 참 당돌한 질문이다. 선생님이 그 질문을 딱 받으시고 나서 약간 당황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잘 알겠다. 선생님이 답을 해줘야지. 그러더니 이제 뒷짐을 딱 짚고 교단에서 내려와서 창가에 유리창 앞에 가서 교정을 망연하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뒷짐을 짚고. 이 꼬맹이들은 보니까 야, 저놈이 대형사고 친 것 같다. 아무래도 야, 선생님이 저렇게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저놈이 질문한 게 뭐 대단한 것 같아. 그러고 저희들끼리 이제 수근수근하는 모습이었어요. 교정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계시던 선생님이 다시 교단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무개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리 앞으로 나와라. 이 녀석이 아주 당황을 했어요. 뭐 되게 혼나나 보다 그러는 모습으로 이제 나오더군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뭘 하시더니 성냥갑을 한 갑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 성냥갑을 그 소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냥은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할 때 새로 산 성냥이다. 봉황 성냥이더라고요. 이렇게 멀리서 봐도 금방 알겠던데 옛날에 아주 우리 국민 전체가 쓰던 성냥이죠. 담배 피시는 선생님이셨나 봐요. 그 당시에. 이 성냥갑 한 갑에는 대개 성냥개피 몇 개가 들어있는지 선생님은 안다. 그러시면서 이 성냥을 가지고 가서 우리 교정 뒤에 가면 낙엽 떨어지기 시작한 거를 이제 청부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 아직 소각하지 않은 낙엽 더미가 있다. 그걸 가서 다 태우고 와라. 이 성냥을 가지고 와서. 거기 뭐 휴지들도 있고 쓰레기도 이제 모여 있을 텐데 그걸 깨끗이 다 소각을 하고 와라. 그러고서 성냥갑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녀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 이 성냥갑을 가지고 이제 교실을 나갔고 선생님은 이제 수업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고 얼마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수업이 거의 다 끝날 때쯤 됐겠다 싶은 때에 뒷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이제 이 꼬맹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다 온통 뭐 껌댕이를 칠하고 이러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리 와라. 그래서 그래, 그거 다 태웠느냐? 그랬더니 예, 다 태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낙엽 더미를 다 태우는데 성냥개피를 몇 개를 썼느냐? 이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 깜짝 놀라는 거지. 야, 이거 나 많이 썼으면 큰일 야단맞나 보다. 이런 표정이지요. 그러니까 막 손가락을 꼽으면서 몇 개를 썼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6개 피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았다. 그래.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라. 그리고선 이제 학생들 전체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다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까 책을 덮어라. 그리고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너희들은 지금 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자, 아무개가 저 뒤에 있는 낙엽더미를 하나를 태우러 갔다. 낙엽더미 하나 태우는데 성냥 1개 피면 돼야지. 근데 아무개는 성냥을 6개 피를 써야 됐다고 한다. 자, 한번 들어보자. 왜 성냥 6개 피를 썼지? 아무개야, 한번 일어나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줄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일어나서 더듬더듬 얘기하는 거예요. 얘 처음에 딱 켰는데 바람이 휙 불어서 꺼졌어요. 두 번째 소시계를 찾았는데 소시계가 조금 타다가 젖어서 또 그냥 소시계가 불이 제대로 안 붙었죠. 타다가 한 덤이 조금 탔는데 또 그쪽에 젖어서 얼른 안 돼서 다시 또 마른 거 해가지고 그 위에 다시 덮어서 이렇게 이제 6개 피의 성냥개 피를 다 쓴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서 6개 피를 썼습니다. 그래, 잘 알았다. 그렇구나. 자, 얘들아, 잘 들어야 한다.
낙엽 한 더미를 태우는데 우리는 성냥 한 개피를 쓸 수도 있고 6개피, 어쩌면 아무개처럼 6개피, 어쩌면 10개피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낙엽 한 더미를 태우기 위해서 10개피에 또는 6개피의 성냥개피를 써야 할 때에 야, 한 개피 써서 안 됐어. 그래서 포기해버리거나 3개피까지 썼는데도 못 태우겠어. 그래서 낙엽 태우기를 포기한다면 그러면 결국 그 낙엽 더미를 전부 태워버릴 수가 있겠느냐. 결국 이 낙엽 전체를 마지막에 다 태운 것은 6번째 성냥개피가 마지막으로 다 태웠지만 그 6개피의 성냥개피가 생겨나기 전에 탔던 5개의 성냥개피는 그러면 불필요한 것이었을까? 그 5개피의 성냥개피가 없이 마지막으로 다 태울 수 있는 6개피의 성냥개피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한다. 사람들이 하는 어떠한 일도 한 사람의 일이거나 어떤 사회의 일이거나 나라의 일이거나 그것을 이루어내는 어떤 순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완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완성을 가져오기 전까지의 시간과 그런 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이전에 노력했던 사람들이 없이는 오지 않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란다. 안중근 선생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그 순간에 우리를 해방으로 안내하시지 못했지만 안중근 선생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성냥개피 중에 하나이셨던 것은 분명하다. 거기에 그분의 위대함이 있으신 거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스스로가 6번째 성냥개피가 꼭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3번째가 됐건 4번째가 됐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어야 하는 일, 역사를 이어야 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기꺼이 꼭 6번째가 아니더라도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성냥개피가 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의 의미, 삶의 의미를 자기 자신이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뭐해? 아무리 해도 달라질 건 없어. 우리가 지금 명백한 선거법 위반의 선거가 있었다라는 증거를 잔뜩 제시하고 길거리에 우산을 우리가 쓰고 나서지만 법원이 응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응하지 않고 검찰도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겠어? 이러한 무도한 현상들이 수도 없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국민들이 만일 이러한 의식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낙엽더미 하나도 태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의식 하나는 바른 의식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거기에 대한 신념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먼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가 가고 싶은 미래에 도달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 그러한 신념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재주 없는 사람이 글재주도 없고 그런 사람이 썼던,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소년 시절이지요. 그때 썼던 꽁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은 것은 아닌지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지켜야 한다는 의지에 우리가 거기서 한 발짝도 물러나서는 안 되는 국민들로서 꼭 한 번쯤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어서 한번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부디 마음 굳게 가지시고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성을 끝까지 다 스스로 지켜내셔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